구단 간 빈부격차를 좀 따져보면 네. NBA보다 MLB가 훨씬 더 구단 간 빈부격차가 큰가요? 야구가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보면 야구가 자본주의고 농구가 약간 사회주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회주의가 맞네. 노장대. 그러니까. 사회주의 리그를 내가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저희 비주류 경제학 사이드 A에서는 NBA와 MLB를 리그 대 리그로 비교를 해봤다면 사이드 B에서는 우리가 좀 친숙한 선수들을 바탕으로 연봉 시장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제가 알기론 MLB랑 NBA의 연봉 구조 자체가 아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둘이 좀 어떻게 다른지 좀 기본적인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재용님?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 기본적인 질문이 아니군요. 네, 기본은 아닌데요. 그래도 네. 간단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딱 신인 되면 야구 같은 경우는 6년을 한 팀에 있어야 돼요. 물론 트레이드 되면은 뭐 어쩔 수 없는데 6년은 어디 못 가요. 근데 그 사이에 한 3년을 서비스 타임이라고 해서 거의 최저 연봉을 받습니다. 아, 그게 한 72만 불. 8억, 9억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보면 많은데 어쨌든 그들로 보면 최저 연봉이에요. 오늘 그래서 한 그 정도 받다 1, 2, 3년 차 그렇게 받다가 4, 5, 6년 차가 되면은 연봉 조정이라는 걸 합니다. 협상을 해요. 성적표 깔아놓고 아 너가 우리 팀에 얼마를 기여했어. 그러면 4년 차니까 너 200만 불 줄게. 500만 불 줄게. 1000만 불 줄게를 협상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6년이 지나고 나면 프리 에이전트 자유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자유 계약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오직 실력과 약간 그런 걸로만. 네, 실력 플러스 수요와 공급. 그 해에 나오는 선수 중에 내가 얼마나 희소한가. 그거에 따라서 가격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NBA는 제가 보니까 지명 순위에 따라 연봉이 좀 달라진다고 하는데 맞죠? 완전히 지명순이에요. 네. 1라운드 뭐 1순위는 얼마, 뭐 2라운드 지명자는 얼마. 그게 테이블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정해져 있어요.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악랄하죠. 네. 지명 순위에 따라서 이제 연봉부터 바뀌니까. 좀 더 NBA 연봉 구조가 어떤지 설명해 그러니까 주실 수 NBA 있을까요? 연봉 구도는 이제 하드 캡은 아니고 이제 소프트 캡인데 정해진 상황선의 90%는 써야 돼요. 아 써야 돼요? 네. 안 쓰면 안 돼요? 안 쓰면 안 돼요. 아니 근데 팀마다 매출액이 다른데 샐러리 캡은 매출액의 몇 프로로? 샐러리 캡은 이제 노사 협정을 통해서 매년 경신돼요. 아 그럼 네. 팀마다 샐러리 캡은 같은 테이블로 쓰는 동일합니다. 거예요? 네. 매출액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건 동일해요. 어. 그래서 이 샐러리 캡을 넘으면 이제 사치세를 내게 되고 음. 그 사치세를 다 걷어서 사치세를 넘지 않은 팀들에게 배분해줘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각 팀들 간의 그런 네. 태생적인 차이를 좀 줄이려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이만큼 사치세를 넣으면 이제 징벌적 사치세라고 해서 거의 뭐 몇 배로 때려버려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투자를 했던 대표적인 구단이 이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고. 약간 근데 너무 좀 제한이 너무 강력하다는 느낌은 좀 드네요. 그렇죠. 너무 협회에서 구단들의 연봉을 난 더 낼 수 있는데 왜 못 내게 하고 나는 이거밖에 못 쓰는데 왜 더 쓰게 하고 약간 그런 게 있네요. 그런 게 있고 또 이번에 이제 새로운 노사 협정을 했는데 이제 더 쓰고자 하는 구단들을 조금 더 막는. 니네가 쓰고 싶어도 이만큼 쓰면은 니네 거의 뭐 안 돼. 지금 이 정도로 지금 다시 또 돈 더 써야 되는데 이익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뭐 저한테 그러시면 왜 안 쓰지? 그 골든 스테이트가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사치세, 그러니까 그 벌금에 가까운 금액을 얼마나 내요? 작년 기준으로 몇 천억이었던 것 같아요. 몇 천억대요? 네, 이거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확실한 건 NBA 역사상 가장 많은 징벌적 사치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네 번의 우승으로 사실 보상을 받는 거지만 매출액이 나오니까. 네, 매출액이 나오니까 투자를 하는 개념인데 이 구단의 가치를 감안했을 때는 이거는 그냥 납득 가능한 투자다 이렇게 많이 내다보고 있죠. 야구는요? 완전 자본주의라고 하셨죠. 완전 자본주의가 거의 맞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샐러리 캡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도 이제 사치세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 돈을 내야 되긴 하는데 그 사치세가 되게 넉넉하게 돼 있어요. 사치세 구간이 2억 3,300만 불이거든요. 네. 그거에 턱없이 못하는 구단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농구는 다 똑같이 써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야구는 턱없이 보죠. 예를 들면은 뉴욕 매치 같은 경우는 연봉 총액이 한 3억 5,800만 달러를 써요. 4천억 가까이 쓰는데 꼴찌가 오클랜드거든요. 오클랜드는 5,900만 달러를 써요. 7호 37분의 1 쓰는 거죠. 어마어마한 차이죠. 네. 저 돈으로 선수 운영이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을까? 못 데려오죠. 그러다 보니까 오클랜드 같은 경우도 돈이 워낙 없는 구단이다 보니까 비싼 연봉 받는 선수를 다 팝니다. 아, 다 팔아서 유망주로 바꿔요. 약간 콩나물 키우는 거죠. 콩나물 키워가지고 팔고 다시 콩나물 씨로 바꿔와가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게 절묘하게 또 유지가 돼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완전 더 달라요. 수익이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수익도 되고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만큼 이제 꼴등을 하게 되면 다음 해 신인을 뽑을 때 1등부터 이제 뽑을 수 있거든요. 네.
잘하는 선수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잘하는 선수를 뽑으면 잘하는 선수가 3년 동안 최저 연봉을 받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잘하는 선수 3년 내지는 4년, 5년, 6년 동안 별로 안 비쌀 때 성적을 낼 수 있는 그 선수들을 통해서 3년 안에 성적을 빵 네.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5,900만 달러 쓰는 오클랜드가 3억 5천 쓰는 뉴욕 멘츠한테 질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둘이 그래요? 굳으면 또 비등비등해요. 그게 재밌습니다. 근데 재용님 저 표를 보면은 네. 그러면 진짜 돈 많은 기업가가 네. 구단에 사서 키우는 게 네. 저 돈 다 내고 네. 나는 하겠다라고 네. 한다면 그게 야구가 더 쉬운 거 아닌가요? 야구가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워요. 네, 아니,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네. 야구가 투자 대비 실적이 제일 안 나오는 종목이 야구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하는 선수를 데리고 와도 야구는 26명이 함께하는 스포츠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수의 영향력이 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잘 다쳐요, 야구가. 왜요? 농구도 몸싸움이 있진 않잖아요. 농구는 막 뛰어다니고 축구도 막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야구는 가만히 있다 던지고 가만히 있다 쳐요. 네. 그게 신체한테 가장 큰 무리가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사왔는데 네. 얘네들이 못해. 아니 아프대 1년 내내 아프대. 네. 내지는 쟤네는 잘하는데 나머지 구멍이 너무 커서 망하는 경우도 왕왕 있죠. 그럼에도 야구에서 돈 많은 구단주가 진짜 돈 팍팍 써가지고 네. 하고 있는 그런 구단이 있나요? 지금은 뉴욕 매치가 그렇게 하고 있죠. 전설적인 투자자 스티브 코엔이라고 하는 미국 내에선 전설적인 헤지펀드 투자자라고 해요. 그분이 가진 자산만 20조 정도 가진 돈이 있어요. 이제 그걸로 이제 매출 인수하는데 한 3조 정도 썼어요. 근데 그 해에 번 돈이 3조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 더 벌었어요? 와. 하고 최근에 돈을 막 질러요. 막 비싼 선수들을 막 이제 사와서 하고 있는데 지금 뉴욕 매치 지금 거의 꼴등에서 하거나 꼴등에서 2등 정도 하고 있거든요. 안 좋네요. 그럼 이런 분들의 특징이 돈을 막 질러서 선수를 막 사. 근데 뜻대로 2, 3년 열심히 굴려봤는데 뜻대로 안 되잖아요. 흥미를 잃어요. 재미가 없다. 그럼 그다음부터 돈을 안 써. 야, 됐어. 그러면 이제 이 뉴욕 팬들은 열받는 거지. 야, 할 거면 끝까지 가야지. 우승할 때까지 달려야지. 왜 재미없다고 안 써? 그래서 이제 그 돈 많은 사람이 리그에 편입되는 걸 팬들이 그렇게 즐겨하진 않아요. 그 해당 종목을 좋아하는 부자가 많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LA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티브 발머,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창업자인데 진짜 돈 많은 사람이잖아요. 제일 많아요. 네. 근데 어릴 때부터 이제 농구를 좋아했는데 이분이 이제 클리퍼스 구단주가 되고 나서 엄청나게 투자했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사온 선수들이 다 다쳤어요. 그래서 올해 플레이오프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못 냈는데 선수들이 다친 거 마음 아프다. 대신에 안 다치게끔 우리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게. 해서 1억 달러 써가지고 지금 경기장 짓고 있어요. 왜냐면 LA 레이커스랑 이제 한 지붕 두 가족인데 레이커스에게 밀리고 LA 킹스라는 NHL 팀에게 밀리고 하다 보니까 지어 해가지고 지금 변기만 경기장에 1,600개래요. 1,600개요? 네. 사실은 그 종목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흥미를 잃고 싶다 떠나는 구단주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농구 팬들은 와 발모 구단주 진짜 대박이다. 아. 저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치. 저렇게 돈 써야 된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찐덕후가 네. 그런 연봉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좀 이해를 했는데 개별 수치를 이제 비교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NBA랑 MLB 연봉 총액으로 비교를 하면 네. 어디가 더 큰가요? 팀당 평균 연봉으로 따지면은 이제 MLB 구단 하나에 1,600억 정도 쓰고 NBA는 1,000억 정도 씁니다. 생각보다 작게 써요. 왜냐면 선수가 작다 보니까. 근데 매출이랑 비교해 보면 MLB는 이제 팀당 평균 매출액이 한 4,600억 정도 되거든요. NBA는 한 4,400억 거의 비등비등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은 매출액 대비 MLB는 35%, NBA는 24%밖에 안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NBA가 점점 이제 지불 여력이 커져가지고 계속 NBA 연봉이 올라가는 속도가 물론 야구도 자꾸 늘어나는데 농구가 올라가는 속도는 따라잡지는 못하는 거예요. 약간 그게 농구의 인기 증가 폭에 따라 그런 인플레이션도 엄청 높아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뭐 샐러리 캡 그다음에 뭐 물가의 상승. 샐러리 캡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인 거죠. 계속 늘어나죠. 네, 샐러리 캡은 결국 이제 리그가 벌어들이는 돈에 의해서 비례를 하니까 뭐 샐러리 캡도 비례해서 증가하는 거죠. 구단 간 빈부격차를 좀 따져 보면 네. NBA보다 MLB가 훨씬 더 구단 간 빈부격차가 큰가요? 야구가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보면 네. 야구가 자본주의고 농구가 약간 사회주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아까는 이제 그 성장에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높고 막 내 운영 자체는 규제가 너무 심한 거야. 규제가 세죠. 90% 이상은 쓰는데 네. 넘기지 마. 어. 넘기면
못 넘긴 팀들한테 다 분배할 거야. 뭐 이런 골든 것도 스테이트 있으니까. 입장에서 억울하지. 아 내가 버는데 좀 쓰겠다고 좀 냅두라고 그러는데 안 돼. 막 끄집어 내리는 거지. 자본주의에서는 내가 그 번만큼 쓰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되게- 그걸 맞추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뭐 약간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베테랑 미니멈이라고 해서 이제 베테랑 축에 들어가는 선수가 미니멈 최소 계약을 맺거든요. 뭐 한 120만 달러. 네. 그러면 그 돈은 안 또 치죠. 안 쳐요. 셀러리캡에서. 네. 그 돈은 협회에서 줘요. 아. 리그에서. 네. 사회주의가 많네. 노장돼. 그러니까 복지도 엄청 신경 쓰고. 네. 네. 사회주의 리그를 내가 좋아하는구나.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사회주의라니까. 그러네. 근데 그게 처음 알았네. 네. 그게 농구라는 게임이 있어서 좋아요. 저는 그래도 그래서 또 지속성도 있고 또 농구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그 구단과 아닌 구단의 차이가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제도가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까 트레이드 이야기만 잠깐 말씀드리면 슈퍼스타랑 유망주 묶어서 트레이드가 NBA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의 몸값이 맞아야 돼요. 아, 네. 뭐 8, 90%까지 맞아야 됩니다. 아, 예를 들어 진짜 사회주의다. 완전 사회주의. 커리를 예를 들어서 트레이드할 리는 없겠지만 네. 뉴욕 닉스의 유망주 4명과 트레이드를 할 수 없어요. 금액이 안 맞으니까. 그 한 명 중에 이제 와. 커리급의 연봉을 받지만 팀으로부터 아무것도 정말 해줄 수 없는 그런 먹튀들 이런 선수를 반드시 끼워야 돼요. 손발을 완전 묶어놨네. 구단들이 뭐 할 수 있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뭐 드래프트 지명권 얼마나 뜯을 것이냐, 아직까지 가성비가 좋은 선수들 얼마나 데려올 것이냐 그 싸움이라서 네. NBA는 좀 이적 시장이 이제 아무래도 머리 터지네. 머리 터지고 셀러리 캡이 팬들이 있다 보니까. 팬들이 경기만큼이나 좋아하고. 금액을 맞추는 건 진짜 네.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연봉 시스템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르고 지향하는 바도 되게 다른 것 같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세요? 농구는 이제 선수 개개인 한 명에 대한 의존도가 구종목 중에 저는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네네. 4, 5일 만에 투수처럼 등판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3이닝 만에 이렇게 나오는 타자도 아니고 공 주어주면 따박따박 생산력이 나오는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봉 규제로 막지 않으면 돈 많은 구단주 스티브 알머 같은 구단주들이 맨날 커리, 야 이기는 거지. 커리 사와, 다 사올 수 있는 거예요. 야 르브론 사와. 그럴 수밖에 없네. 돈질을 해버리면 이제 리그의 질서가 완전히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규제가 맞다고 보고 사회주의적인 NBA를 더 좋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한 명 한 명한테 이제 달린 그런 파워나 너무 이 크죠. 크다 네. 보니까 야구랑 억지로라도 이거를 캡을 맞춰야 되는 그런 게 네. 있겠네요. 야구는 인생과 닮았어요. 뜻대로 안 돼. 내가 돈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지는 것도 아니.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가난해도 1등할 수 있거든요. 지금 템파베이 레이스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30승 9패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야구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스코어예요. 그렇죠. 지금 밑에서 세 번째로 가난한 팀이 그걸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진짜 재밌는 거죠. 이제 볼만 나겠네요 경기. 저는 요즘에 뭐 아침에 일을 못 합니다. 네. 원래 좀 져야지. 아이씨 오늘 졌네 하고 그냥 한 3회 뭐 5회 끄고 이제 일하는데 끌 수가 없어요. 맨날 이기니까. 이기면 자꾸 재밌거든요. 요즘에 뭐 거의 그렇습니다. 저희 두 리그 간의 기본적인 연봉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봤는데 이제 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스타 네. 플레이어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 시점에서 가장 핫한 NBA 선수를 꼽으라면 누굴 꼽으실 것 같아요? 뭐 르브론과 커리죠. 여전히 두 선수가 각각 받는 연봉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이제 스테픈 커리가 르브론보다 좀 더 받는데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하루에 한 1.5억씩 벌어요. 하루에 1.5억이요? 스테판 커리는 4,800만 달러. 한 거의 600억 600억 가까이 가까이 돼요. 되죠. 예, 예. 르브론 같은 경우는 환산했을 때 한 578억 원. 아주 큰 차이는 아닌데 올해를 기점으로 커리가 이제 1등으로 올라선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말씀하신 이제 커리랑 골든 스테이트가 맺은 계약이 진짜 오버페이다. 했던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내셨어요? 근데 이제 투머치다. 결국엔 또 스테이트를 우승시키면서 비판이 무색해졌는데 컷가? 요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어쩌다 이런 상황이. 네. 커리가 골든스테이트에게 해준 게 많고 많은데. 위대한 선수지만 네. 이거는 너무 오버페이다. 음. 사치세도 많이 내는데 이거는 구단의 앞길을 막을 것이다라고 제가 유튜브에 찍었거든요. 댓글이 아직도 달립니다. 성지순례 옵니까? 댓글이 예, 아직도 달리면서 이제 뭐 원색적인 네. 비난을 받고 있죠. 네. 그렇게 얘기했던 근거도 분명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물론 전성기지만 앞으로는 서서히 꺾일 일만 남았고 스테픈 커리와 함께 전성기를 이끌었던 나머지 두 명도 똑같이 꺾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워리어스 구단의 컨셉은 우리가 뽑아서 키운 선수들 절대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샌안토니 스퍼스 같은 문화를 만들 것이다. 예, 쉽게 선수들 사오지 않고 딱 그 문화를 이제 만들 거면 그 두 명과도 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혈통농구네.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 스테픈 커리의 금액은
너무 셌다. 너무 셌다. 예, 그렇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는 아직도 농알못이구나. 근데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었거든요. 네. 정신 차려라 워리어스. 내 돈은 아니지만 네. 그렇게 했었는데 영상을 빨리 내리던가 해야겠습니다. 네. 제가. 네. 한편 좀 MLB에서도 스타 플레이어들의 이름이 좀 들려오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이 선수의 이름은 알 것 같아요. 네. 오타니 쇼헤이. 네.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의 선수인가요, 현재? 오타니는 투수랑 타자를 동시에 하잖아요. 아, 그걸 같이 할 수 있어요? 그게 원래는 안 돼요. 네. 안 되는 게 규정으로 막아놓은 게 아니라 사람이 몸에 한계가 있잖아요. 네, 쓰는 네, 근육도 달라요. 아, 네. 타자로 쓰는 근육이랑 투수가 쓰는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둘 다 하거든요. 그게 프로로 가면은 이제 하나만 열심히 해도 그 기술을 특화하는데 워낙 오랜 시간이 걸려요. 네네. 근데 그거를 오타니는 나는 끝까지 해보겠다 그걸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메이저리그에서 투수로 따져도 10손가락 안에 꼽고 타자로 따져도 10손가락 안에 아, 꼽아요. 둘 다 잘해요? 그래서 사귄 거예요. 그 과정에서 투수는 5일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타자는 매일 나와요. 그게 인간의 신체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이 돼? 했는데 말이 돼. 근데 얼굴도 잘생겼고 인성도 좋고. 예? 인성은 말도 못해. 인성도 좋아요? 그 친구는 야구밖에 모르는 친구예요. 아. 취미가 뭐야? 잠. 그리고 야구. 뭐 하나 안 좋은 게 있지 않을까요? 안 좋은 게 없어요. 뭐 발냄새가 심하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그런 생각해. 뭐 안 보이는 하는 거 안 좋을 거야. 막 그런 얘기 하는데 불공평하네. 인성도 그렇고 다 겸손해 그러고 항상. 맞아. 인터뷰 너무 잘하더라고. 네, 인터뷰 너무 잘하고 막 길가에 쓰레기 줍잖아요. 아, 쓰레기를 주워요? 버거웃에서 막 쓰레기 줍고 카메라 다니는데?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래요? 아니, 그냥 안 보이는 데서 습관처럼? 너 왜 쓰레기 줍냐 했더니 네. 이 쓰레기 좀 나한테 행운이 올 거래. 이상한 애야. 현실에 존재하는 게 가능한가 싶은 정도의 사람이 나오니까 뭐 저 사람이 일본 사람이고 미국 사람인 걸 떠나서 인간 자체든 경외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구로 치면 공수겸장과도 다른 것 같아. 공수겸장은 내가 플로에 나갔을 때 네.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는 건데 네. 이건 다른 것 같아. 이거는 네. 다재다능도 아니고 네. 진짜 일반적인 영역을 넘어선 범주인 것 같아. 맞아요. 근데 뉴스 보니까 이제 곧 FA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연봉이 대략 어느 정도의 금액대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지금 오타니 연봉이 3천만 불이거든요. 지금도 많이 받아요. 지금은 연봉 조정 3년 차 마지막 연차인데 그것도 신기록이긴 해요. 연봉 조정 3년 차의 선수가 3천만 불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너무 잘하니까 3천만 불을 주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에는 한 5억 불에서 6억 불. 그러니까 10년 계약한다고 쳤을 때 보통 근데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연봉도 중요한데 계약 총액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 선수가 몇 년 동안 총 얼마를 계약했냐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지금 특 A급 선수들이 보통 3억 불 정도 수준의 연봉 계약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일 최고로 많이 했던 선수가 같은 팀에 있는 마이크 트라웃이라고 12년에 4억 불 계약했던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한 5억 불, 6억 불 얘기가 나오니까 아예 이제 단위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 선수는 투수로서도 한 2, 3억 불짜리 선수고 타자로서도 2, 3억 불 선수야. 이 선수가 있으면 투수 하나 들이써도 타자 하나 들이써도 돼. 네. 그것까지 감안하면 얘네 5억 불, 6억 불 줘도 될 뿐더러 1억 명의 일본인들이 죽어라고 오타니만 응원하고 있어. 마케팅적인 차원에서도 한 6억 불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이게 그 정도의 금액이 네. 다른 스포츠 리그의 제일 탑급 연봉들이랑 비교하면 네.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있나요? 탑급 수준이라고 본다면 몇 가지를 꼽아봤어요. 지금 이제 르브론 같은 경우, 이제 커리 같은 경우가 한 500억에서 한 600억 정도 받는데 아까 말씀하신 6억 불 계약 정도 되면 한 7, 800억 정도 나오는 거니까 NBA로 봐도 사실은 압도적인 아마 훨씬 큰 금액이 될 것 같고요. 계약 기간도 차이가 나니까. 지금 약간 네. 주요 스포츠 리그 선수들의 연봉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는데 좀 비교해 주실 깜짝 수 있을까요? 놀랐습니다. 호날두는 2,7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적료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도 잘하는 선수들은 뭐 300억, 400억 연봉 받는데 사우디를 가는 순간 진짜 공이 하나 더 2천억, 붙네요. 3천억이 되니까 네. 안 갈 수가 없죠. 다만 사우디는 논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논외로 보고 나면 이제 농구 선수는 지금처럼 한 500억에서 600억, 야구 선수는 비슷하게 또 한 500억에서 600억. 거의 그러니까 탑 클래스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거 보면 역시 이제 축구는 전 세계 기반이긴 한데 미국이 제일 좋은 게 자국 내 경제력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버는 소득이 엄청나다는 걸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실은 억 단위의 돈놀이가 펼쳐지면 가장 행복한 이제 사람들이 에이전트들인 것 같아요. 종목을 불문하고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에이전트로
스콧 보라스를 꼽는다고 하더라고요. 위대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굳이 설명을 안 해도 팬들은 다 알아요. 보라스. 어우. 왜냐면은 그분은 본인이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아마 선수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약간 이제 홀대를 받고 힘들게 살아왔던 그 과거가 있었던 분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법률도 공부하고 이런저런 공부하고 이제 에이전트계로 돌아왔는데 아, 이 선수 권익 보호를 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든 조금이라도 아니 조금이 아니죠 아주 많이 받아내야겠다. 선수의 이득을 많이 받아낸다. 그러다 보니까 구단들은 보라스를 만나면 학을 떼요. 예를 들어서 김창선 선수를 영입하고 싶은데 구단 입장에서는 보라스면은 유쾌하지 않죠. 예, 유쾌하지 않죠. 왜냐면 뜯길 게 뻔하거든. 예. 절대 쉽게 사인 안 해주거든. 근데 아까 위대한 에이전트라고 얘기할 때 위대한의 물음표를 치셨잖아요. 네. 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수 입장에선 정말 좋은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네. 이 이제 선수 연봉을 너무 가파르게 올리는 거 아니야? 근데 왜냐면 보라스가 보통 상징적인 계약을 제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억 불 계약. 아. 이러니까 그런 게 뉴스거리가 첫 번째 계약들을 주로 보라스가 찍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라스 사단의 김창선 선수가 1억 불짜리 계약을 찍어. 그러면 그와 비슷한 수준의 조원일 선수는 1억 불 밑으로 계약을 못 해요. 올려놓는 거죠. 전체 이걸 올려놓는 예, 거예요. 왜 에이전트가 보라스가 아니어도 그러다 보니까 팬들 입장에서도 약자의 팀을 전 응원하는 사람인데 템파베이. 나도 조현일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잖아. 그런 문제가 있군요. 짜증나죠. 농구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나요? 메이저리그 에이전트는 연봉 받는 만큼 수수료 떼가잖아요. 근데 농구는 이제 어느 정도 샐러리 캡이 있고 또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스캇 보라스만큼 유명한 사람은 많이 없긴 해요. 네. 지금 최근 들어서 리치폴이 가장 핫하고 또 이제 빌더피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이분은 이현중 선수를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현중 선수가 드래프트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도 극진히 보살피거든요. 그래서 이현중 선수가 다쳤을 때 이제 숙소를 못 구했을 때 키 주면서 우리 집에 있어. LA 근처에 있는 아주 절벽에 위에 있는 집에서 며칠 동안 지내고 막 이런 걸 보면 뭐 스카포러스처럼 진짜 피도 눈물도 없고 어떻게든 진짜 수수료에 그 환장한 이런 사람들도 아 수수료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올릴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좀 굉장히 좀 인간적으로 다가가고 예전에는 에이전트 하면 그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좀 저도 이제 이 바닥에서 일을 하고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렇죠. 야 에이전트도 진짜 정말 특출한 능력을 요하는구나.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내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도 따지고 보면 노동자거든요. 노조가 그럼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갑을 관계로 따져 보면은 선수는 을이에요. 물론 커리처럼 이제 갑 중에 갑인 선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선수는 이제 을이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에이전트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기도 맞아요. 해서 되게 뭐 한국에도 좀 유명한 에이전트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주류 경제학에서는 조현일 해설위원과 NBA 그리고 MLB 이야기를 정말 원없이 했는데요. 사실 덕질, 팬질의 원조가 바로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두 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두 분한테 스포츠란 어떤 의미인가요? 저를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해주는 구원의 길.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서 야구를 좋아했던 것도 있지만 항상 뭐 제 주변 친구들, 뭐 가족들 전부 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다 이렇게 유대가 돼 있었어요. 좀 건강한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해주게 만든 게 스포츠고 네, 그게 또 스포츠가 갖는 미덕이라 생각을 해서 저라는 사람을 좀 이렇게 정체성 있게 좀 만들어준 최고의 원동력인 것 같아요. 회 기사님. 사람은 누구나 약간 어딘가에 마음을 둘 때가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뭐 연예인에 쏟아도 되고 뭐에 쏟아도 되는데 이제 스포츠라는 거는 한번 팀을 정하면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 구단이 뭐 우리가 그런 걸 안 하기로 하지 않는 이상 아마 우리 인생 이어서 계속 갈 거예요. 하나의 팀을 정해서 그 팀의 역사를 통해 내가 쭉 흘러가 보면 그 흘러간 시간을 통해 나한테 주는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까지 이제 유행한 MLB의 홍보 문구 중에 하나는 아버지는 지금 마이크 트라우스의 시대에 살고 있어. 약간 이런 거거든요. 네. 그 시대를 관통하는 선수와 그 플레이를 봐왔던 경험이 내 인생을 약간 풍요롭게 해주는 하나의 원동력으로서 자리하게 해주는 게 스포츠가 아니에요. 자식이 커서 만약에 농구를 좋아하게 된다면 맞아요. 아들과 손자에게. 커리와 르브론이 그때는 그렇게 싸웠어. 맞아요. 라고 해서 얘기해주면 사실은 인생이 조금 더 1g이라도 더 풍요로워지지 않겠어요. 오늘 비주류 경제학 프로스포츠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